반갑습니다. 제91회 전산세무 2급 최신기출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타전자는 제조, 도소매, 무역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자, 단기 회계 기간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1번 문제는요. 4월 20일 당사는 단기 투자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을 주당 2만원에 2,000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자, 이때 매입 과정에서 발생된 수수료 30만원을 포함해서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시다시피 목적 자체가 단기 투자 목적이었고요. 시장성이 있는 주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일반 전표 오셔갖고 자, 4월달 20일 자, 차변 쪽에 107번 단기매매 증권 되겠지요. 2,000주 곱하기 2만원입니다. 2240 더하기 4천만원에 대해서요. 자, 이때 차변 쪽에 자, 수수료 비용이 800번대가 아닌 몇 번대? 그렇습니다. 900번대, 984번 되겠네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 수수료 비용 30만원 써주셔야 되겠죠. 대변 쪽에는 보통예금 해서 금액은 자, 40 30만원 해서 4,030만원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수수료 부분이요. 영업의 비용 써주셔야 된다는 거. 자, 5월달로 달이 바뀌었습니다. 5월달 2일자. 자, 이번에는 액면가액 2천만원. 자,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랬으면은 대변 쪽에 사채 해서 액면가 바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2천만큼. 그러고 나서 차변에 1920만원에 발행을 했기 때문에요.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1920만큼이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고로 80만원만큼에 대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3번 되겠습니다. 5월 9일자. 자, 미지급세금이 있었습니다. 5월 9일자. 대변에 미지급세금 처리되어 있던 일개 예정신고분의 부가가치세 미납분 120만원을 납부 불성실가산세 만원과 함께 보통예금에서 이체 납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차변 쪽에 미지급세금 262번인가요? 미지급 261번. 자, 해서 261번 미지급세금 120.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차변에 판매비와 관리비 쪽 세금과 공가로 납부 불성실가산세 처리하라 그랬으니까요. 817번 세금과 공가 잡아주시겠고요. 만원. 자, 대변 쪽으로 해갖고 보통예금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7월 30일자 착한 토스트에서 공장 직원들이 먹을 간식을 주문하고 아래와 같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습니다. 자, 공장 직원들이 먹어요. 7월달 30일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경비를 구분하실 때 공장이냐 영업부, 사무실, 관리 이런 거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공장은 500번대, 나머지 것들은 800번대 쓰셔야 돼서 지금은 공장 직원들이기 때문에 차변 쪽에 511번, 차변 쪽에 511번 해서 복리후생비가 되겠지요. 복리후생비. 금액은 2만원 되겠습니다. 2만원. 이렇게 하고 결제는 카드 나왔으니까요. 미지급금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252번 미지급금. 253번입니다. 253번 미지급금. 자, 신용카드는 거래처가 들어가 있을까요? 신용카드사가 현대카드입니다. 현대카드. 현대. 그래서 카드사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처까지 마무리했어요. 미지급금. 자, 8월 21일 외상매출금 계정에 있는 해외매출처 뉴욕 자, 컴퍼니에 대해서 외화 외상매출금 전액 회수됐고요. 원화로 환가돼서 보통예금 입금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당시에 자, 4만 달러입니다. 4만 달러가 그때 당시 환율은 얼마씩 되어 있느냐? 1150씩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기를 잠깐 써 보시면 4만 달러 곱하기 4만 곱하기 1150 해서 보시면 4,600 나왔어요. 4,600.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자, 달러가요. 얼마씩 가느냐? 4만 달러 곱하기 1,200원씩 갑니다. 1,200원씩 해서 계산해 보시면 1,200 자, 48,000 나왔습니다. 자, 고로 자, 상단 위쪽에 분계를 하실 때요. 차변 쪽에다가 넣으시기를 대변부터 쓸게요. 대변 쪽에 외상 매출금 금액
자, 혹시라도 거래처 들어있나요? 거래처 써주시고 금액은 4,600만큼이 나갔습니다. 들어오는 금액 보통예금 통장으로 해가지고 금액 스페이스 거래처 한번 지워주시면서 4,800이 들어왔으니까요. 결과적으로 대변 쪽에 자, 환율이 올라가지고 입금 시점에 적용 환율은 지금 보시면 50원씩 올라가지고 외환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외환차익 200만원 이렇게 쓰시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지요. 자, 이 과정에서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이 혹시라도 이 외상매출금 계정 과목이 지금 우리가 외상매출금으로 바로 썼지만은 합계잔액 시한표 오셔가지고 날짜 8월달 21일 시점에서 이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혹시라도 외화예상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별도로 돼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빼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외화예상매출금은 없었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이 맞기는 하죠. 그래서 계정 과목 꼭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런 외환 차익에 대해서는 외환 차익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12월 달 우리 결산하실 때도 평가했을 때 이렇게 생겼을 땐 6글자 외화 환산 이익 이렇게 6글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밑에 보시면은 이번 매입 매출 전표가 나왔습니다. 자, 유형 분석부터 하셔야 되겠습니다. 유형 일반 전표 바로 밑에 있는 매입 매출 전표로 오셔서 7월달 10일자 찍어주시면서요. 자, 유형 요 부분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자, 1번 문제의 유형이요. 정신 멀쩡하실 때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구입한 토지입니다. 자, 토지 자체는 면세에 해당하는 품목입니다. 그런데 이때 토지에 대한 정지비 평평하게 피는 거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정지 비용이 1,100만원 부가세 포함해갖고 보통예금을 이체를 했어요. 그런다고 했을 때 이 토지 정지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공 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토지 자체가 면세이기 때문에 그하고 딸린 나머지 부대 비용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자, 어떻게 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불공 처리됩니다. 54번 되겠습니다. 1번 54번 불공. 자, 2번 한번 볼까요? 수출 대행업체 구매 확인서란 말이 나왔고 자, 여기다가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는 유형 12번이 되겠어요. 12번 영세. 용세가 아니고 영세율.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쭉 내려서 3번. 여기 기계정지법 외곽했습니다. 자, 기계를 팔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팔고 세금 계산서 발급했습니다. 그럴 때는 11번 과세 매출이지요. 11번 과세 매출. 그래서 자, 세금 계산서였을 때는 자, 이렇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4번 한번 가볼까요? 자, 4번. 자, 원재료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매입했을 때요. 세금 계산서 받았다. 그러면 이제 51번 매입과세가 되겠는데 여기서도 끝까지 문제를 보셔야 되거든요. 이때 매입하는 과정에 자, 그 매입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불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 나왔을 때는 혹여 불공 항목은 아닌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 되겠습니다. 거래처 접대용 근조 화환을 주문을 했습니다. 계산서 나왔으니까요. 자, 매입하고서 계산서는 53번 되겠습니다. 자, 골고루 나왔습니다. 골고루 해서 면세. 자, 1번부터 입력 한번 해볼까요? 자, 신나게. 자, 유형 54 불공 되겠습니다. 불공. 자, 품목, 토지, 정지비. 자, 공급가액 부분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1,000만원에 100만원 넣어주셔야 되겠고요. 백두건설 체크해 주시면서 자, 이때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1번. 자, 분기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이니까 3번입니다. 자, 이전에 여기 자, 불공 사유를 찍어 주셔야 되는데 토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토지 자본적 지출 6번 찍어 주시겠고요. 자, 분기는 보통예금 3번. 해서 차변 항목은 당연히 토지가 되겠지요. 토지를 처리해 주시면서 공제를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금이 합쳐집니다. 그러면서 대변 쪽에 103번 보통예금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8월 달 10일 자, 유형입니다. 이거는 유형 12번 되겠습니다. 품목, 제품.
자, 공급가액 부분이요. 밑에 영수증 보시면서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4천 써주셨고, 부가세는 0%라 없어요. 거래처는 우리가 두타니까 여기는 대일통상. 전자이었던가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체크해 주시면서 어음 나와 현금 나와 되게 복잡스럽습니다. 3번. 그런데 일단 영세율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요 구매 확인서에 의한 3번 들어가겠죠. 3번 해서 분기는 3번, 여기도 3번이네요. 여기도 해서 대변 쪽 됐고요. 차변 쪽 현금으로다가 1,000만 원 써주시겠고, 차변 쪽에 110번 어음 3천만 원 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천만 원.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자, 또 밑에 보시면 9월 3일자요. 9월 3일자. 자,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자, 유형 11번이 되겠어요. 11번. 자, 품목 기계장치. 자, 얼마짜리가 나갔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8기를 얼마에 팔았느냐. 부가세 포함해갖고요. 330. 자, 여기서는 300을 쓰시고, 항상 상단 이쪽은 세금하고 관련되는 곳이기 때문에 세금하고 관련된 300에 30. 자, 거래처 부분에서 대운상사, 대운상사 써주시면서요. 전자입니다. 전자 1번 찍어주시겠고요. 분기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일날 받기로 했어요. 이럴 때는 3번 해서 3번 처리해 주시면서, 자, 대변에 나가는 건 206번 기계장치. 처음 취득했을 때의 기계장치 금액인 600이 나간다는 거죠. 이 부분 고쳐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차변 쪽에는 207번 감가상각입니다. 206번이 기계장치면 그거하고 관계코드 207번 써주셔야 되겠고, 금액은 200까지 써주셔야 되죠. 감가상각 무게가 200입니다. 돈 받는 부분 있죠? 330에 대해서 돈은 자, 어떻게 받는가 봤더니 다음 달에 받기로 했어요. 차변에 120번 미수금. 그래서 미수금 금액은 보시다시피 330인 거예요. 330. 그러면은 자, 차변은 530이고 대변은 630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생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가셔야 되겠습니다. 조금은 복잡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변 쪽에 기계장치, 여기 있던 취득가액 나가시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차변으로 써주시겠고요. 그렇게 하고 돈 받는 부분에 대해서 쓰고 나신 다음에 이익인지 처분 이익인지 손실인지 자, 써주시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번에 자 9월 9일자 되겠습니다. 9월 9일자. 자, 유형은요 4번 51번이었습니다. 51번. 품목은 원재료 써주시겠고요. 자, 공급가액 부분에 금액 틀렸어요. 1300 쓴다는 건데 손가락이 밀려났어요. 자, 1300 써주시겠고요. 세금은 130. 그렇게 하고 거래처 부분 서울이고요. 전자 체크해 주시고, 분기에 대해서는 5월 1일날 선급금도 있다 그러니까 3번 혼합으로 정리해 주시면서, 대변 쪽 항상 5월 1일 날짜 가보시면 더 좋아요. 131번 선급금 해갖고 조금 칸이 좀 많이 벌어졌죠.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금액, 선급금 금액은 100만원, 나머지는 보통 예금 통장에서 지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10월달 8일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월달 8일자. 자, 여기도 유형 53번입니다. 품목은 근조 화환. 화환은 대표적인 자, 면세 품목이죠. 그래서 농축수임 할 때 여기서는 축산에 해당하는 거죠. 농축수임. 임에 해당하는 거네요. 임, 나무. 자, 그렇게 하고 수량은 1개, 단가는 8만원. 자, 그런 다음에 코드 부분이요. 거래처가 제2쓴 화원 전자계산이니까요. 전자 1번 찍어주시면서 분계에 대해서는 외상했다 그래서 순진하게 2번 찍으시면 안 된다.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판매부서 거래처 접대용이에요. 판매부서는 거래처 접대용.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같은 경우는 813번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변 쪽에다가는 미지급금 해서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 문제 3번 되겠습니다. 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과 2번 합쳐서 10점입니다. 그 중에 1번 문제는 3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한해서 두타전자는 과일인 사과와 복숭아를 가공하여 통조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핵심 키워드가 일단 제조 중소기업이다. 자, 이 부분이죠. 자, 이랬을 때는 의제 매입 세율이 104분의 4가 된다는 거. 자, 요거 한번 집중하시고요. 부속 서류 중에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들어오셔가지고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잘못 들어갔어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오셔서 4월부터 6월 확정신고 기간이니까 4월부터 6월 들어와 주시면서 공급자는 밑에 보시면 F2키 해서 F2키를 눌러주셔가지고 그 중에서도 한솔청과가 되겠습니다. 한솔청과 2020년도 5월 31일자 계산서에 의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공급자가요, 한솔청과라든가 두솔청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산서나 신용카드로 구입을 해갖고 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일반 개인이었다 그러면은 그랬을 때는 농어민에게 매입을 한 3번 이죠. 이런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영수증으로. 그렇지만 지금은 계산서로 구입을 했습니다. 자, 사과를 구입했고요. 수량은 1000개. 1000만 원. 공제율은 104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102분의 2는 법인 제조가 되겠고요. 106분의 6은 법인 음식점이 되겠어요. 직접 입력 부분은 뭐 108분의 8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그마한 간이 사업자들 있죠. 108분의 8 음식점들. 지금은 104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건 입력이 됐고요. 자, 그 다음. 또 두솔청과도 F2번 눌러주셔서 두솔청과도 넣어주시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날짜 2020년도 6월 10일자입니다. 자, 신용카드 2번 물품 복숭아 구입했고요. 자, 6월 10일 날 복숭아가 나오나 모르겠어요. 자, 수량 500, 자, 500만큼 넣어주셨습니다. 여기도 104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의제매입세액이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두 건 합쳐갖고 576,922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확정 때는 한번 정산을 거쳐 주셔야 되거든요. 확정 때는. 그래서 예정 때 지금 보시면은 1,500. 확정 때 지금 보시면은 2,000. 해서 과세 표준이 이렇게 잡혔거든요. 3,500으로 잡혔어요. 그 가운데서 자, 한도는 이 중에 40%만 한도액으로 잡힙니다. 1,400으로 잡혔거든요. 그런데 단기 매입액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자, 1,000만 원하고 500만 원 해갖고 자, 1,500이지 않습니까? 고로 여기 보시다시피 자, 이 금액 한도 초과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공제 대상 금액은 자, 1,400으로 계산을 했을 때 1,400으로 계산해서 자, 104분의 4 계산해 보니까요. 53만 8,461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던 576,922. 자, 요 금액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한도 초과된 부분 빼고요. 53만 8,461.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 작성만 하라 그랬네요. 전표 입력은 생략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전표 입력까지도 하라고 했다. 하라고 하셨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던 538461. 자,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공제를 받게 되는 거죠. 즉 차변 쪽에 부가세 대급금 인정을 해준다는 거 이만큼을 538461. 그렇게 하고 대변 쪽에는 이 부분은 이제 원재료 우리가 지금 복숭아나 사과 가지고 통조림 만들기 때문에 결국 원재료에서 차감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적요 8번. 그래서 이 적요 8번을 왜 눌러주셔야 됩니까? 이 원재료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간 게 아니고요. 팔아서 나간 게 아니라는 얘기가 있죠. 타개정 대체. 자, 이런 식으로 분개도 하셔야 됩니다. 언제? 자, 과세기간 종료일자인 6월달 30일자에 자, 이렇게 분개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분개는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전표 입력은 생략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 분개는 하지 않고 지금은 이렇게만 작성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런데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 있었죠. 자, 어떤 실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부분. 자, 요때 다 잘했다고 해도요. 다 잘했다고 해도 여기 보시면 예정신고 시
여기 보시면은 예정신고 시 18만원 공제를 이미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신고분 여기 18만원 쓰셔갖고 이번에 자 일기 확정 때는 35만 8,461이 된다는 거죠. 여기도 금액 다 틀렸습니다. 이거 바꿔주셔야 됩니다. 한마트름 이거 빼먹고 갈 뻔했어요. 그래서 여기 금액을 정확하게 바꿔주셔가지고 358461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두타전자의 2020년 제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부속 서류 및 과세표준명세 입력은 생략을 한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은 신고서에 오셔가지고 날짜 2기 확정입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찍어주시면서 자, 매출 자료입니다. 상단에 매출 자료 보시고요. 그 중에 제품 매출입니다. 2억. 자,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비곡한 보셔야 되겠죠. 여기다가 2억 넣어주시면은 알아서 2천 들어갈 테고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한 부분입니다. 신용카드는 3번 되겠습니다. 당연히 세금계산서 미발급이 되겠죠. 미발급 신용카드니까요. 여기다 6천 써주시면 600. 내국 신용장은 영세 부분에서도 세금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그래서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는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죠. 당연 5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재화의 직수출입니다. 직수출은 16번이니까 6번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여기도 전자세금계산서는 미발급이죠. 직수출은 상대방 미국에 있는 회사가 우리 회사 우리나라까지 와갖고 세금 신고할 일은 없으니까요. 이때는 무징빙이 되겠고요. 직수출은 당연히 다 맞는 얘기들만 있군요. 그리고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이 있습니다. 자, 이거 미리 냈지 않습니까? 받을 줄 알고 외상매출금 미리 자, 늘 줄 알고 자, 세금 다 냈는데 못 받게 됐다는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주셔갖고 200만원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만큼 세액 가감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원재료 쪽으로 왔습니다. 매입 부분이죠. 자, 매입 부분에 원재료 매입입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 1억 5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1,500. 자, 이때 카드로다가 구입했어요. 카드로 구입한 거는 그 밖에 공제 매입 14번 되겠습니다. 14번은 요쪽입니다. 요쪽. 그래서 요거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 밖에 공제 매입 이 14번은 밑에 하단 쪽이 14번 쪽으로 오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카드로 구입을 원재료 매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는 여기 일반 원재료는 일반 매입에 들어가시는 거죠. 고정자산 매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칸에다가 80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접대용 선물 세트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요 세금계산서 그 중에 보시면은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세금계산서 수치는 했는데요. 수치는 했는데 그 대상이 쭉 가보시면은 고정자산 매입이 아님 이렇게 써 있어요. 고정자산 매입이 아니란 뜻은 즉 일반 매입 여기다가 더해 주셨다가 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있지요? 여기다가 한 번 더 빼주셔야 돼요. 넣고 빼고 자,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770을 더하셔서 157700 더하기 이렇게 되겠고요. 15770000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공제받지 못할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넣어주셔야 되겠다. 7700 더하기 770 더하기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원재료 매입 부분입니다. 자, 예정신고 때 누락을 했습니다. 자,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수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여기 보시면 이 예정신고 누락분 있지요. 자, 이 부분에 오셔서 예정신고 누락분 칸 세금계산서 여기다 900만 원을 넣어주시는데 요거는 우리 회사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자, 뭐 이렇게 늦게 공제받는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득은 없어요. 가산세는 안 물어도 되지만은 입력은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제는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합니다. 그러면은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은 만원 세액공제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 부분, 자, 요 자리가 되겠습니다. 요 자리. 그래서 오셔가지고 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자, 오셔서는 여기 요 부분이죠. 18번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 부분에 전자신고세액 부분 10,000원을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마무리가 잘 됐어요. 저 빠진 부분들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결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자, 저장 한번 해주시겠고요. 저장 해주셔서 종료. 자, 나와주시면 되겠고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수동결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대급금 1,200만원 및 예수금 2,000만원. 자,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게 확정신고 기간이니까 일반 전표 오셔서 12월 31일. 자, 눌러주시면서요. 지금 우리가 부가세 대급금은 차변에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남한테 주고 온 세금이 되겠고, 예수금은 남한테 받은 세금이 되겠습니다. 대변에 있던 거. 자, 정리하셔야 되니까 차변에다가 255번 부가세 예수금 2,000만원 빼주시면 되겠지요. 대변 쪽에는 135번 남한테 우리가 주고 온 세금이에요. 1,200. 자, 빼주시게 되면은 자, 800만큼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되죠. 미지급 세금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변에 이러한 10,000원은 잡이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잡이익. 그래서 10,000원 써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만 결과적으로 261번 이게 되겠죠. 미지급 세금.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친절하게까지 하시죠. 잡이익으로 처리하시오 라고 써 있으니까요.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월 1일자에 임차인으로부터 6개월치 임대료 120만원 미리 받았다고 돼 있죠. 가볼까요? 11월 1일자에 자, 이렇게 임대료 수입 반드시 가보시는 게 좋아요. 해서 대변에 120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6개월치거든요. 120 나누기 120을 몇으로 나눈다? 자, 6으로 나눠주시는 거죠. 6개월치니까요. 그럼 한 달에 얼마씩이 됩니까? 그렇죠. 20만원씩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1월, 12월 두 달 거가 올해 거예요. 자, 40만원만 올해 거라고 한다면 120에서 보시다시피 얼마가 120에서 40만원 뺀 나머지 80만원은 결국 우리 이번 연도 거 수익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월할로 계산하라 그랬어요. 그랬다고 한다면 오셔가지고 411번 확인하셨죠? 대변에 있던 거 12월 31일자 차변으로 411번 임대료 수입을 빼주셔야 된다. 얼마를? 80만큼이 결과적으로 대변에 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수라고 그러죠. 선수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항상 보시면은 요거 있잖아요. 손익에 정리하실 때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선급, 미수, 선수, 미지급 해서 여기 뒤에 숫자 붙은 애들은 어떻게 하시고 수익으로 묶어주시고요. 급전은 비용으로 또 묶어주시는 거니까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차변이 임대료 수입이었으니까 대변. 자, 둘 중에 하나. 수익인데 비용 쓰시면은 일도 모르시는 거예요. 선수 수익 쓰셔야 됩니다. 자, 3번 되겠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당초에 할증 발행된 사채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라 그랬습니다. 2020년도 귀속 사채 액면 이자는 55만 원으로 보통예금에서 이체됐다라고 돼 있어요. 이자 지급일이 12월 31일입니다. 자, 2020년도 귀속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가액이 21만 5,300원이다 라고 돼 있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3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가 12월 31일 날 사채를 이제 발행했으면 뭘 줘야 됩니까? 이자를 줘야 되는데 보통예금 통장에서 55만 원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러한 것들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제 이자 비용 준 거지 않습니까? 이자 비용. 그래서 이자 비용을 55만 원 다 잡으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사채, 할증, 지난번에 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 할증 발행이라고 그래갖고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있었어요. 그거 지금 생각하시는 거기 때문에 요거 지금 21만 5,300원 빼주셔야 돼요. 대변에 있던 거를 차변으로 빼주시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기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거는 선이자 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갖고 55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기 조금 쓰셔야 되겠습니다. 55만원에서 빼기. 자, 21만 5,300원은 지난번에 선이자 준 개념으로 보시면 이번에 이자 정리하시는 거는 요만큼만 해서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은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해서 12월 31일자 오셔가지고 대변 쪽에 103번 보통예금 55만원 나갔다. 그렇게 하고 차변에 951번 그쵸? 여기는 951번 333 700 하고요. 나머지 사채 할증, 사채 할까지 쓰셔서 할증 21만 5,300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되겠습니다. 4번. 자, 4번에 보시면 퇴직급여 추계액 나왔습니다. 퇴직급여 추계액. 자, 우리 회사 1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자, 퇴직금을 평균 임금으로 계산해서 즉 뭐 한 달 정도 한 달 거 월급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한데 퇴직급여 추계액 계산해 보니까 생산직이 1억이고요. 관리직이 6천이에요. 우리 회사 1년 이상 근속한 사원들 지금 퇴직금 줘야 된다 그러면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각각 설정된 금액이 생산직은 5천, 관리직은 2,500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가보시면은 어딜 가봐요? 합계잔액수한표를 가보시면은 합계잔액수한표를 보시면 이미 7,500에 대해서는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해서 비유동부채 쪽에 가서 보시면은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7,500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서 반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일단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1억 중에서 자, 얼마를 5천이 이미 반영이 돼 있으니까요. 자, 추가적으로 5천만 보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리직 같은 경우는 6천이 필요한데 지금 얼마가 있어요? 2,500이 있다는 거지요. 그로 빼주셔갖고 3,500만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1월부터 12월 찍으셔가지고요. 쭉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넣어주셔야 될 게 퇴직 충당이잖아요. 퇴직 충당. 오셔서 퇴직급여 추계 여기다 그냥 이렇게 1억 넣어주시면은 알아서 5천만큼 보충할 것이고요. 그 다음 800번대 같은 경우는 6천 넣어주시면 알아서 3,500 해서 결산 반영 눌러주시면은 알아서 이렇게 500번대 알아서 이렇게 자 800번대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입니다. 자, 외상매출금 잔액과 미수금에 대해서 3%나 대손을 예상한대요. 자, 대손상각 들어오셔갖고 자, 상단의 대손율을 3%로 붙여주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현재 외상매출금 자, 그 다음에 받으러 오면 0으로 처리해 주셔야 되겠고요. 대여금도 자, 미수금은 반영할 거니까 선급금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만 결산 반영 찍어 주시면 알아서 외상매출금 미수금은 저기 밑에 있어요. 영업에 자 조금 내려보시면은 요 자리 기타의 대손상각비 자리까지 자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우리는 상단에 반드시 전표 추가 눌러주셔서 일반 전표의 분계가 생성되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됐죠? 자 그렇게 하고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이미 반영됐어요. 조회 눌러보시면 새로 고침 됐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기 있던 손익계산서는 안 오셔도 되지만은 한번 오셔서 당기순이익 7억 3,700 약 그렇게 발생했고요. 자 잉여금 쪽으로 다시 한번 오셔갖고 잉여금에서 자 여기 7억 3,700 다시금 상단에 전표 추가하셔서 모든 게 다 마무리되고 끝나도록 해서요. 일반 전표 와서 조회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자, 말끔히 정리가 되고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원천징수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나와주시겠고요. 세 번째 탭이 되겠습니다. 자, 당사는 매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미 사원이 되겠습니다. 5월달 급여 대장을 바탕으로 급여자료 입력해서요. 급여 항목, 공제 항목 입력해 주시고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당공제 등록 시 해당 없는 항목은 부로 체크하시는 거죠. 왜냐면 뭐 삭제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부로 체크해 주시고 월 정액 정기, 부정기 여부를 무시를 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식대와 육아수당은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월 2월 된 미환급세액 63,000원이 있다고 가정하시고요. 자, 급여 자료 들어오셔가지고 자, 그 중에서도 맨 위에 수당공제 등록부터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있어요. 여러 체크해 주시고요. 상여는 보이지가 않아요. 상여 있구나. 상여 있어요. 그렇게 하고 직책수당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여기를 부로 고쳐주시면 되겠고, 월차 수당 여기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네요. 식대는 비과세 오케이. 그렇게 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부로 체크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부로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 야간 근로수당 있죠. 야간 근로수당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것도 부로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남은 게 있다면 육아수당 있죠. 육아수당은 6세 이하 자녀인 경우에 10만원 비과세 되지요. 그래서 비과세 체크해 주시면서 여기다가 육아수당 써주시겠고요. 자, F2번 눌러서 육아수당 쭉 찾아볼까요? 육아수당, 자, 수당해서 체크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공제 항목, 국민, 건강, 장기, 고용, 그렇게 하고 지금 학자금 부분은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학자금 사용 여부는 부로 체크해 주시고요.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생기는 거니까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해당되는 게 5월달 거 급여를 5월달에 지급을 했대요. 31일 날. 자, 근태 관리를 안 하나 봐요. 자, 어떻게 그 달에 줍니까? 보통 다음 달 10일 정도 주죠. 뭐 그 달에 주면 더 좋은 거긴 하지요. 자, 받는 입장에서는 230, 상여 20, 월차 10 넣었고요. 식대 10만원. 자, 넣었어요. 육아수당 10만원 넣었습니다. 자, 국민연금 112-500, 건강보험 80750, 장기요양 8270, 그렇게 하고 소득세 50190, 지방소득세 5010. 자, 해서 자, 넣는 거 다 집어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 주셔가지고요. 농특세가 있었나요? 농특세? 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입니다. 여기 계산된 세금 있지요? 자, 세금. 여기서 5190원 종료 일단 눌러 주셔갖고, 자, 밑에 보시면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있어요. 자, 오셔서 5월달, 자, 5월달 거를, 자, 지급을 5월달에 했으니까 다음 달 6월 10일까지 신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전월 미환급세액 63,000 있지요. 여기다 63,000 넣어주시면은, 자, 요번에 보시다시피 당월 세금 있어요. 5190원 뺀 나머지만 12,810원만 환급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보시고요. 사무직사원 최민상. 자, 총 급여가 5천만 원으로 가정한다고 돼 있고, 자,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자, 하시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연말정산이니까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자, 여기 지금 본인 것만 해서 본인 것만 입력이 돼 있나 봅니다. 자, 2번 톡톡 혹은 전체 사원 불러 오셔가지고요. 전체 사원 불러 오셔가지고 그 중에서 최민상 찍어 주시겠고요. 첫 번째가 뭐 보험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연말정산 이 부분에서 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보험료 쭉 오셔서 보험료는 자, 이렇게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죠. 저축성 보험은 해당이 안 돼요. 자동차 보험료 55만 원. 그렇게 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배우자도 여기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 본인, 배우자, 자녀 거 싹 한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양가족 명세 잠깐 한번 가볼게요. 부양가족 명세 보시면은 김미순, 이분은 어르신이군요. 배우자하고 이렇게 자녀가 있는데 다 공제 받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는 자, 그냥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부분에 자, 여기 금액을 좀 넣어볼까요? 금액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를 좀 써볼게요. 일단 저축성은 빼고요. 자동차 보험 본인 55만원, 거기다가 배우자 72만원, 그렇게 하고 자녀 거 24만원,
해서 151만 원 되겠습니다. 151만 원, 151만 원.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비의 경우는 이제 보약 구입은 안 되죠.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치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공제가 안 돼요. 자, 이 부분은 과감히 빼버리셔야 되겠고요. 자, 모친 질병 치료 목적입니다. 자, 모친의 경우는 방금 보셨어요. 가셔갖고 보셨을 때 뭘로 돼 있었습니까? 모친은 부양가족에 가서 보시면은 공제를 못 받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김미순 어르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가지고 의료비의 경우는 나이와 소득을 다 따지지 않기 때문에 공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랗게 생긴 부분은 두 번 톡톡 찍어 주셔가지고요. 일단 어르신의 나이가 70이 넘으셨었어요. 그래서 65세 이상자 이 부분에다가 자, 이렇게 넣어 주시겠고, 배우자 임플란트 시술비 되지요. 여기다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교육비의 경우에 본인 대학원, 그쵸? 그거 가능하죠. 모치는 노인대학 등록금은 안 되죠. 자, 직계, 자, 비속은 경우는 되지만은 존속의 경우는 교육비 공제를 아직은 받으실 수가 없어요. 자녀 유치원비는 가능하고요. 교육비 쪽으로 두 번 톡톡 찍어 주셔갖고, 자녀 유치원이니까 취약전 아동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여기다가 금액 1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자, 본인 대학원, 본인 거는 전액되는 부분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됐지요? 자, 기부금, 본인 종교단체 기부금 들어가겠습니다. 톡톡 찍으셔갖고 쭉 내려보시면 종교단체 기부금 보이시죠? 자, 여기다가 그렇게 하고 배우자의 정치자금은 본인 것만 되는 겁니다. 이건 넣으시면 안 돼요. 자, 넣으시면 안 되는 자료가 또 보이네요. 자, 이 부분 넣으시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신용카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쭉 오셔서 소득공제 쪽에 신용카드 두 번 톡톡 찍어 주시겠고, 자, 의료비 항목 중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모친 병원비 있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병원비는 카드에서도 됩니다. 이 중으로. 자, 그 중에 220은 병원비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요. 대중교통비 90만 원. 자, 대중교통비가 90만 원. 그렇게 하고 또 전통시장분 있죠? 여기도 9만 원. 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고로 계산기 좀 써볼게요. 계산기 해서 이 1305, 자, 요만큼 중에서 빼기 99, 이만큼 빼서요. 1206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다 넣어 주실 수 있겠네요. 1206만 원. 자, 공하나 1206만 원. 됐죠? 자, 금액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뭔가 금액이 이상해졌죠? 자, 10. 자, 요 금액에서 다시 한번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오케이, 맞죠?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배우자 신용카드 700. 자, 700 있었고, 대중교통본 15만원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거 다 합쳐서 넣으셨어야 되는데요. 다시금 또 어차피 수정을 하시긴 하셔야 되겠는데요. 다시 수정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지금 보여지는 신용카드 카드 12060 빠바방 원래 있었던 거 있었고요. 전통시장 9만원에다가 방금 여기 보시면은 91만원 보태주셔야 돼가지고 이 금액이 100만원 되겠어요. 100만원 넣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대중교통 있죠. 대중교통도 저기 지금 90만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15만원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더해 보시니까 105만원을 넣어 주셔야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는 700만원 중에서 저거 두 개 다 빼주셔야 돼. 15만원도 빼주셔야 되고 91만원도 빼주셔야 되겠다는 거죠. 자, 계산기를 또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700만원 자, 700만원에서 빼기 15만원 빼주시고
15만 원 빼주시고요. 91만 원 빼주셔가지고 594만 원. 여기다가 더하기 594만 원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12060 그래서 1800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1800. 자, 너무 복잡해 보이네요. 침착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1800으로 고쳐 주셔야 되겠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은 100만 원 고쳐 주셔야 되겠고, 여기는 이렇게 105만 원이 되겠다는 거죠. 숫자 보면 어지러우려고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추가 자료. 자, 배우자 소득 없고, 만 5세 유치원 소득 없고, 모친의 경우는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 때문에 자, 여기가 지금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지고 우리 가서 확인하고 오신 겁니다. 아까 가서. 그래서 다 여기 가서 이렇게 부양가족 부분에서 되니 안 되니 확인했는데 밑에서 다시 한번 코멘트 달아줬네요. 자, 여기까지 하셔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진 거 혹시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